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막 소개받은 최진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임신 중 한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먼저 개요하고 동물, 임신 중 한약에 노출된 동물에 대한 데이터, 그다음 휴먼 데이터, 마지막으로, 어, 잠시만요.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개요와 임신 중 한약에 노출된 동물에 대한 데이터, 그다음에 휴먼 데이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더세이프 데이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약은 약 3,000년 이상 동안 우리가 질환을 치료하고 그다음에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자연으로부터 많은 걸 얻었습니다. 특히나 허브라든지 동물이라든지 광물에서부터 얻은 것도 있고, 임신 치료 목적으로는 주로 이제 절박 유산을 치료하든지, 그다음에 반복적 유산을 치료하든지, 그다음에 유산된 후에 몸을 회복하든지, 그다음에 임신 유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됐는데,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어드버스 이펙트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먼저 임신부한테 일어나는 거는 노우제라든지 입술이 마른다든지 강령이 나빠진다든지 구강 궤양이 일어난다든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난다든지 자연유산을 일으킨다든지 또는 조기진통을 일으킨다든지 산을기 열을 일으킨다든지 그다음에 안테파툼 헤모리지 일으킨다든지가 보고되고 있고, 피투스나 뉴본에서는 모탈리티를 증가시키고 조산을 시키고 기형을 일으키고 멘탈 리터데이션과 간질을 보고하게 됩니다. 먼저 동물 실험을 먼저 보시게 되면 메이저 이벤트로는 안테파툼의 마터널 모탈리티를 증가시키는 약재로는 토사자, 백봉용, 산약, 사인, 지왕, 청금, 진피 등이 있고, 포스트파툼 마터널 모탈리티를 증가시키는 것은 창출, 토사자, 감초, 백봉용, 청궁, 진피가 있고, 페리네탈하게 태자의 모탈리티를 증가시키는 것은 백봉용은 28에서 67%, 지왕은 20에서 25%, 청궁은 25%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게 청궁이 있겠죠. 이거에 대한 휴먼 데이터는 나중에 보여드리겠고, 여기에 적혀있는 이름들은 이 논문에서 인용한 이름이고 대개는 커먼 네임, 나중에 노멘클레이처에 조금 이상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형을 보시게 되면 제일 큰 기형으로는 일으키는 것은 창출하고 황금이 있는데, 어퍼림과 로어림의 익스텐션, 그다음에 에이비덕션의 어브노멀리티 일으키고, 그다음에 포스terior 숄더와 힙 디슬로케이션, 그다음에 앵클의 디슬로케이션, 그다음에 꼬리가 잘 안 자란다든지, 레디우스가 짧든지, 그다음에 울라와 퍼스트 팔랑스 본이 없든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이너 림 아노말리를 일으키는 한약재로는 토사자, 숙주왕, 청궁, 진피는 대부분은 폴리닥틸리나 올리고닥틸리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한약책에서 나온 자궁 수축을 일으키는 가능성이 있는 허발 메디신, 대개는 동물 실험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청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한글 약제명이고요. 여기가 지금 커먼 네임이고, 이건 이제 라틴명이고, 이게 학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게 되면 요 위에 게 이제 한국에서 쓰는 거고, 밑에 거는 중국에서 쓰는 겁니다. 반면에 단기 같은 경우는 커먼 네임 같은 거 영어가 다 같죠. 다 학명하고 라틴명은 다르지만, 반면에 이제 조기진토, 스폰테스 아부신을 일으키는 허발 메디신을 보게 되면 박하, 금우나 이런 약재들은 우리가 흔히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오버 더 카운트 메디신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다 학명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약재에 노출됐는지가 우리가 연구할 때 어떤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휴먼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18개 국가가 참여를 했는데, 임신 중에 한약재 노출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커뮤니티 안에서 위험한 한약재, 그다음 세이프한 한약재를 분류를 해서 어떻게 노출된지 봤습니다. 먼저 빈도를 보게 되면 북미에서는 약 6에서 9%지만 호주는 34%, 영국은 58%, 노르웨이는 40%, 이탈리아는 48%의 임신부가 임신 중에 한약에 노출되고, 그 중에 약 52%가 먹으면 안 되는 한약부터 좀 주의해야 되는 한약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궁 수축을 일으켰던 한약재를 보게 되면 파란 노루삼이라든지 승마, 냉이 등이 있겠고, 어떤 임신부들이 위험한 한약재에 노출된지 봤더니 주부든지 대학 교육을 받았든지, 그 다음에 임신 중에 엽산을 섭취 안 하든지, 임신 중에 음주를 하든지,
이제 무엇보다 이제 문제가 헬스케어 프로바이더에서 조사한 사례든지 의사들이 이 한약을 먹으라고 권고하는 게 3배 정도 높았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하라 사막 밑에 쪽 국가들 이제 대상으로 해서 봤는데, 우간다만 약 20%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약 반에서부터 많게는 80%까지 임신 중에 한약에 노출됐습니다. 생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덧을 줄이려고 먹었고, 그다음에 마늘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든지 헤모스타틱 디지즈를 치료하려고 먹었고, 호박 같은 경우는 당뇨라든지 고혈압, 그다음에 안티박테리얼 목적으로 사용됐고, 비터립은 말라리아나 그다음에 아메비아, 미즈를 치료하고 하는데 사용됐지만 유사를 일으키는 효과가 있었고, 캐스터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진통을 유발하려고 사용하지만 리시놀레 시도 때문에 유테라인 럽처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님 같은 경우는 안티인플라메토리나 안티파이레틱 이펙트로 사용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프레건스 터미넌스 이펙트를 보고하고 있고, 알로에는 자궁 수축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입니다. 이거는 이제 임신 제1, 3분기 때 한약에 노출된 임신부에서 그다음에 대기형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봤는데 14,000명의 라이벌스가 포함되었고, 이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황년입니다. 이거는 선생님들이 그 처방하시는 우리 기침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너블 시스템의 컨제니탈 말포메이션이 약 8.6배 증가를 했고, 익스터널 제니탈 오간의 기형이 3.8배 증가한 것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안테음이라 그래서 한 10가지 약재가 들어있습니다. 여기도 천궁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폰테너스 아보션에서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사용을 됐었는데, 머스큘러스켈레탈, 그다음에 커넥티브 티슈의 아노말리가 약 1.6배 증가했으며, 아이 아노말리가 7.3배 증가한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임신 중, 그다음에 포스네이탈의 허바릴 메디신 노출된 연구를 이제 봤는데 100만 명 정도의 임신부들이 포함됐습니다. 아몬드 오일 같은 경우는 프리턴 벌스가 2배, 라즈베리 이파리 같은 경우는 제왕절개율이 3.5배, 그다음에 감초를 많이 먹는 경우에 얼리 프리턴 벌스가 3배, 음마 페퍼, 그래서 이것도 레이버 인덕션으로 사용되는 한약재인데 마터널 모비티가 1.3배, 그다음 네오네탈 데스가 약 1.2배 증가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한국에서 보고한 겁니다. 한국에서 임신 중에 그 한약재를 노출하는 걸 이제 보고를 했는데, 이제 보게 되면 제일 많은 거가 이제 입덧 줄이려고 썼고요. 그다음에 그 리커런트 프레그넌스 로스를 예방하려고 스트렌트 아보션, 그다음에 프리벤트 미스캐리지를 예방하려고 사용을 됐는데, 주로 이제 뭘 썼나 봤더니 백출, 감초 이게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청궁, 이 순서들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질적인 이제 마더세이프의 그 자료를 보겠습니다. 감초인데, 감초가 임신 중에 노출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봤던 논문인데, 185명의 임신부들이 이제 노출됐습니다. 주로 노출된 주수는 메디안 값이 4.6주였고 하루에 250mg 노출됐습니다. 주로 감기 때문에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돌려봤더니 다른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스틸버스가 마지널 시그니피컨스를 보였습니다. 약 7.9배.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그 제너럴 포퓰레이션의 그 스틸버스 레이트와 비교를 해봤더니 약 13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이라 그래서 말린 생강인데 약 160명 임신부가 노출됐었고, 그다음에 메디안 노출 주수는 4.6주였고 노출된 양은 하루에 470mg.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기에 감기 때문에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트리버스가 7.8배 증가하는 것을 보여서 한국의 제너럴 포퓰레이션을 비교했더니 약 7.9배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계피인데, 계피는 다행히도 네오네이트나 피투스에 특별한 문제는 안 일으켰습니다. 약 180명이 노출됐었고 메디안 노출 주수가 5주였으며 그 노출된 양은 하루에 50mg였습니다. 주로 그 위장장애 치료 목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청궁인데, 청궁은 이제 111명의 임신부가 노출이 됐고 메디안 노출된 주수는 4.4주였으며 하루에 1250mg 노출됐습니다. 주로 감기 치료 목적으로 사용됐는데, 저희가 그 섹스를 어저스트 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키가 짧은 애들이 약 10배 정도, 키가 작은 애들이 10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보시겠습니다. 한약재는 수천 년간 사용됐지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어떤 그 한약의 처방 안에 들어가 있는 강력하고 독성이 있을 것 같은 그 한약재에 대한
그 톡시시티와 그 효능에 대한 베이설 리서치가 우리가 앞으로 필요하게 되겠고, 허발 메디신 자체의 안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퀄리티라든지, 그 효능에 대한 에비던스가 규제가 돼야 되겠고, 그 양이라든지 인디케이션, 치료의 인디케이션이 우리가 표준화가 돼야 되며, 무엇보다도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명백하게 확립돼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보신 것처럼 한 약제를 여러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여러 약제를 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랭귀지 프로블럼이 앞으로도 해결될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임신 중 한약 관련해서 우리 최윤식 교수님께서 잘 스케마틱하게 잘 설명해 주셨고요. 한약에 대한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벌써 2건의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난임 치료 산업의 지자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약제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되게 거기서 썼던 처방이 17개의 처방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64가지 한약제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료가 없는 약제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비용을 일으킨다고 그 논문들이 있는 게 한 7가지, 그 다음에 없다고 하는 게 7가지, 대부분이 자료가 없는 약제를 취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한 8년 전에 대한의협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와서 그거는 저희가 따로 보고를 해서 아마 대한의회 가시면 그 자료를 또 참고하실 수 있겠고, 그래서 가능한 한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자료가 없는 걸 갖다가 임신 초기 때 노출되는 것을 피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아까도 보신 것처럼 레귤레이션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필요 없는 독성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언급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장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거기까지는 연구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연구들이 임신 초기 때 기형을 어떻게 일으키느냐에 대한 것들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대부분 나라들에서 하는 이유가 일단 한약이 안전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임신부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의료진들도 그렇고. 근데 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연구들이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애들의 성장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해결될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인데 또 답도 스케마틱하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